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를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요. 의미 있는 발언은 어떤 게 있었는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당초 윤 대통령이 부하들과 직접 진실 공방을 벌일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까? 이번 5차 변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. 이유는 재판부가 못하게 한 건데요. 예.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열고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되 발언 기회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김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 주장에 화답하는 답변들을 했어서 말맞추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었죠. 그랬죠.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에야 발언 기회를 얻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. 두 사람,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,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, 이 사람들은 그동안 검찰에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? 좀 살펴보니 두 증인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요. 네네. 여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받은 인물이죠. 네. 두 인물 모두 자신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했습니다. 이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제3자의 진술이 반영된 것 같다며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. 네네. 이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혐의 소명이나 양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는데요. 검찰 진술에 대한 입증이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. 증인들을 위해서 뭐 가림막을 설치한다 안 한다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? 그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평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. 네.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. 네네. 만일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. 이렇게 정했습니다.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전에 방금 들으신 이 말을 한 건데요. 네. 이 전 사령관이 신문 과정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이에 국회 측이 한 차례 가림막을 칠지 이 전 사령관한테 묻기도 했는데요.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직책에 맞게 말하는 중이라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전 사령관이 만약 윤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공방을 벌였다면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요. 네.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증언만 나왔다. 탄핵 심판 이 정도 속도라면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? 정확한 종료 시점은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네네. 보이는데요. 현재 변론 기일은 8자까지 잡혀 있는데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보면요. 당시 17차 변론까지 기일이 잡혔었는데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월까지도 변론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재판부 갱신 절차 등을 생각하면 1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. 네. 반대로 헌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고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들인다면 2월 중에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증인들이 생각보다 몸을 좀 사리면서 생각보다 좀 싱겁게 심판이 끝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